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은 교수학습 내용으로 물리 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문제는 05년 3번 문제, 06년 5번 문제, 그리고 2010년도 8번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5년 3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으로 이제 적용할 때 내용을 이제 쓰라고 했는데,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이제 학생의 성개념을 먼저 확인하고, 성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존의 관념이 과학적 관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재구성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절차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학생의 성개념을 확인하고, 학생의 성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를 제시한 후에 과학적 개념을 도입해서 관념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이유인데요.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개념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개념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인지 구조 내에 갈등을 유발하고 학생이 스스로 그 의미를 구성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수학습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이 저는 어떤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썼냐면 화학 문제인데요. 2009년 11번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이 기억 보기가요, 맞는 보기입니다.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개념 변화 모형을 적용한 수업 계획이다 라고 하는 이 가부터 바의 이 수업 과정이 이 구성주의의 바탕을 뒀다 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성개념, 그다음에 갈등, 그래서 과학적 개념으로 재구성된다 하는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활동 3에 해당하는 수업 활동을 제시하고, 활동 3을 마친 후 학생들이 도달하기 기대하는 인지 상태, 피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활동 1과 2를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유를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 계획에서 실시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순환학습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활동 1과 2는 이제 탐색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 4와 5를 보시면요, 활동 4부터 보시면 활동 1과 유사한 현상이나 원리를 적용한 예를 찾은다고 했으니까 활동 1과 2는 탐색 단계, 활동 4는 개념 적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활동 3은 개념 도입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개념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면 되는데, 수업 활동으로는 이제 지금 이 주제가 유도 기전력, 저도 전공이 아니어서 물리 선생님 풀이를 참고해서 보니까 유도 기전력을 배우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3에는 유도 기전력과 관련된 과학 개념을 제시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 상태를 설명한다면, 피아제 이론은 이제 동화와 조절, 그리고 평형화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본인의 생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조절은 제시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기존 관념을 바꾸는 것이고, 평형화는 이 동화와 조절 사이에 그런 상호작용 관계를 평형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지 상태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개념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동화와, 또 새롭게 제시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조절, 그리고 이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인 평형화 단계를 거쳐 인지 갈등을 해소한다 라고 저는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키워드는 동화, 조절, 평형화, 그리고 인지 갈등 해소,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2010년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제 이렇게 쭉 보시죠. 8번 문제입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계획한 수업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기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지금 이 가부터 마까지 이제 수업 계획이 구성주의적 관점 중에서 어떤 모형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가부터 보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하고 예상을 해보고 이유를 기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면 예상을 토의하고 그 예상과 이유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것 현상을 관찰하기 전에 예상하는 내용이 있죠. 자, 다음에 다를 보시면 어떤 예상이 이제 옳은지 주목하면서 진공 플라스크 밸브 열고 현상을 학생들에게 이제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와 마는 같은 경우는 이 예상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 나중에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고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를 보니까 예상 단계, 다는 관찰 단계, 라와 마는 설명 단계로서 POE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에 대한 다음 진술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요. 시범을 보여주기 전에 예상과 토의를 하게 하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플라스크 B 속의 물이 모두 A로 올라간다고 예상한 학생은 관찰 결과가 불일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전공 내용인데 올라오다가 이제 그 중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끝까지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틀린 보기라고 합니다. 전공 내용이 좀 있네요. 3번이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고자 해서 가지고 온 건데 다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관찰 결과를 즉시 기록하게 하는 것은 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개념을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말이 되게 이렇게 맞는 설명처럼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관찰 결과를 즉시 기록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존의 성개념으로 관찰한 그 결과를 바꿔서, 그러니까 기존의 성개념으로 관찰 결과를 왜곡해서 설명할까봐 이렇게 지금 즉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개념대로 관찰 결과를 왜곡하여 표현하기 쉬우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개념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결과를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요. 라와 마는 이제 PO에 의하면 설명 단계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보기는 라의 과정에서 학생은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이 그 기존의 성개념이 강하게 이제 고착돼 있고 이제 관찰한 사실을 보고서도 이제 그 인지 갈등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기존의 성개념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화학에도 같은 연도에 이제 출제됐었고요. 하기 때문에 한번 이 보기가 되게 이 3번 보기는 조금 헷갈렸던 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